11시 김광일 쇼 톱뉴스 먼저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낙연과 불화에 접착제 발랐다. 주어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낙연과의 불화를 끝내고 접착제를 바른 듯이 찰떡궁합이 됐느냐? 이건데요. 마지막 관문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뜨거운 포옹과 함께 지지 발언을 끌어내는 것일 텐데요. 뜨거운 감자 대장동을 어찌 하오리까? 이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대장동 얘기가 덜 끝났다고 보는 거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은 국감으로 이제 끝난 사안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은 거고, 그런 겁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오늘이 월요일 화, 수 언제쯤 만나든지 말든지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자세인데, 문재인 대통령 곧 유럽에 가지요. 로마, 교황청, 영국, 글래스고, 그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좋은 곳은 다 가십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 28일 날 이제 가서 11월 5일쯤 돌아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남았고, 이때 마지막 날인 이제 수요일 날 만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청와대는 이제 깨름칙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까지 말끔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 게이트에 청와대도 엮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아무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클리어, 대장동 챔버 클리어 이런 이제 말을 어쨌든 이제 청와대로부터 듣고 싶은 거고요. 그러한 미묘한 기류가 안개처럼 이렇게 스멀스멀 얽혀 있는 그런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6개월 남겨놓고 국회에 이제 새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 연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아니나 다를까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자화자찬도 좀 하고, 그러나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는 그냥 딱 한마디 언급하고 스리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은 국회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유럽에 가면은 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협약 회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G20 이제 회의가 있고, 그 회의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준비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한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자꾸 만나자고 하니, 왜냐하면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국하기 전에 꼭 한번 만나달라, 이제 이런 의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청와대에 전달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지사직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면서 또 사퇴 연설도 할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이 11월 5일인데요. 오늘부터 계산하면은 이제 10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 이전 투구를 벌이느라고 이제 여당에 대한 공격력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 10하루 동안에 동무대를 잘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간을 10하루 동안 잘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야권의 잠룡들하고 야권의 후보들하고의 사이를 좀 벌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해서 역컨벤션이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어서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올렸는데, 그것이 끝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대신에 이전 투구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그냥 묶여버리는 뭐 이런 상황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종로 안국동에 있는 찻집에서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사진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면은요, 사진 보면은 오른쪽에 이재명 후보는 반면에 웃음을 띄우면서 그냥 두 손을 끌어잡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는 약간은 떨떠름한 표정, 뭐 먼 산 바라보기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제목 접착제 바르고 본선행 이렇게 했는데 접착제 글쎄요 본드를 발랐을까요? 딱풀을 발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딱풀에 불과할 것 같은데 저 매체는 접착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본드처럼 저렇게 강력하게 붙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권역에서 만나지 않고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전 지역구인 종로구로 와서 일단은 수그리 하는 자세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한테 굉장히 안기듯 또는 매달리듯 뭐 이런 포즈인 사진이 많고 이낙연 후보는 마지못해 손을 내어주는 뭐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글쎄요 사진 기자가 일부러 그렇게 찍어서 그런가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상임 고문직을 맡기로 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대개 당 대표가 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임 선대위원장은 송영길, 그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은 같이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이 맡아줍니다. 그게 이제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그러나 이제 이낙연 후보를 추미애, 김두관, 이 박용진 이런 사람들하고 동렬로 묶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특별 대접해서 만든 자리가 상임 고문.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상임 선대위원장이 2명 있으면 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어떻게 치르자라는 의견이 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있을 거고 또 우연인 듯 전후임 민주당 당대표를 한 사람인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아니 당대표 선배가 와서 또 같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껄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상임 고문, 상임 선대위원장은 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 실질적인 현장 지휘 권한으로 본다면 상임 고문은 한 끗발이 떨어지는 거겠지요. 뭐 뒷방 늙은이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당할 염려도 있는데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거나 저렇거나 내가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을 위하여 나의 혼신을 다 바쳐서 선거에 뛰어들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송영길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상임 선대위원장은 송영길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이낙연은 상임 고문 자리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이낙연 30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용광로 같은 원팀을 바란다면은 왜 그걸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찰떡궁합이고 덕담 주고받고 그 눈물 어린 재결합을 보름 만에 이루었다는 두 사람인데 얼마나 감동적인 쇼를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많은 그걸 비공개를 했답니다. 기자가 알아서는 안 될 뭐 비밀 얘기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대개 자리 이야기. 민주당이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아무튼 야당 후보가 결정되면은 민주당도 이제 본격적인 선대본부를 꾸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핵심 포스트를 누가 맡느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선대본부에서 핵심 포스트를 누가 맡느냐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인수위의 핵심 포스트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을 이겼을 경우에 이제 권력의 핵심 포스트하고도 관련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 본부를 꾸릴 때부터 핵심 포스트를 가지고 치열한 내부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야 뭐 이낙연 후보가 주장해왔던 이른바 신복지라고 하는 그 브랜드 마크 격인 그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의 기본 시리즈나 신복지 공약이나 뭐 그게 그거고 신복지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을 반영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녹여 있는 정책이니 이건 민주당의 공약이다 이렇게 통 크게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모양새지만 그거야 그냥 보여주기 명분인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상임고문 자리로 약간 뒤로 물러나 앉기로 했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자리 배분, 선거대책위원회의 자리 인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핵심, 쟁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다 입 다물고 있지만 사실은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사안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낙연 후보 지지자 두 사람이 낸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 남부지법에 이미 내 있습니다.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여기에 정환희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권리당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김진석 씨, 정환희 변호사하고 김진석 씨 두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금 서울 남부지법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은 뭐 기한이 물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짧으면 2, 3일 사이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가타부타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가처분 신청이 있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용. 그러니까 경선의 효력을 정지한다. 당신들 말이 옳다. 하는 것이 인용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각.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이것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특별 당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59조 1항과 60조 1항인데요. 후보가 사퇴를 하면은 사퇴한 때에는 그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다. 이런 게 59조 1항이고요. 그다음에 60조 1항은 이제 득표를 공개 발표했을 때는 그것을 단순 합산해서 이제 득표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9조 1항과 60조 1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판에 제15라운드에서 역전패를 당해서 그 득표율이 50.29%인데요. 그것을 분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50% 턱걸이에 실패해서 49점 얼마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경선을 다시 하든지 결선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서울 남부지법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빨리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느 쪽으로든 결판이 나야 깔끔할 텐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울 남부지법 판사가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그 특별 당규 문구를 해석을 한다면은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판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큰 충격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는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 특별 당규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나 그 이후에 열렸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무위원회 7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당무위원회에서 이낙연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추후 승인한 것이지요. 이 당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보면은 최고의결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당규조차도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의 결정에는 뭐 어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판사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